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시장구조 개선 정책과장 장주연입니다.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제약해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AI, ICT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8월 18일에 LPG 셀프 충전, 아니면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9건을 상반기 규제 개선 성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올해 총 22건의 규제 개선안이 확정된 것으로서 오늘은 상반기 발표 이후에 개선된 내용 중에 주요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류산업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 음식점, 주점, 소매점 등의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규 면허 발급이 한 건에 불과하고 전체 면허 발급 수도 감소하는 등 기존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 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허 허용 범위, 쉽게 말해서 TO의 산식을 변경해서 종합주류 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시장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은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으나 소주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의 직거래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연간 3만 드럼, 전체의 약 2%에 불과해서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주 제조사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 수준에서 약 2배 정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류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캠핑카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캠핑용 차량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캠핑카는 법령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타인에 대한 대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일반 개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차량 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대여를 중개하는 샌드박스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향후 실증 결과를 통해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캠핑카 난림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AI 기술 개발 관련입니다. AI 기술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AI 솔루션 등이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정보 주체의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데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눈빛, 작은 움직임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스마트 기술 관련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 대행업자가 설비 개선을 통해서 전력비, 찌꺼기 처리비, 약품비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물리적인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서 ICT 기반 스마트 기술, 즉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 관리,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물리적인 설비 개선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QR 표시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에 제품명, 식품 유형, 내용량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표시되는 정보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포장은 간소화되는 추세여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정용, 비매품 등 소포장 형태 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온전히 표시하기도 어렵고 추가적인 포장지를 사용해야 되는 비효율도 있었습니다. 이에 QR코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표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섯째,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관련입니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주요 세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과점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신제품 출시 등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으로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 각 지방정부의 신기술 적용 공사 관련 신기술 사용 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과제들은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것도 있고 관련 연구 용역이라든지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서 향후에 개선이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 시기 등은 부침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정 있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규제소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